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약간 브이로그처럼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베란다 정원이고요. 저의 취향이긴 하지만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을 몰래 뜯어먹고 있는 저 귀여운 생명체는 바로 저의 귀여운 강아지 누리입니다. 배추라던가 상추, 이렇게 딸기 등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 강아지를 먹이기 위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뜯어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봐요.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알러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눈물들 때문에 이런저런 약도 사 먹이고 해봤는데 결국은 간식 대신에 이제 배추와 물을 이렇게 썰어서 볼일을 잘 보거나 했을 때 이제 포상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물과 식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힐링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 풍경도 사실 산이죠. 집 앞에가 바로 산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또 공원도 있고 굉장히 주변 환경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 산으로 산책을 하면 가다 보면 산딸기도 있고요. 어디에는 오디가 있기도 하고요. 봄에는 또 아카시아 꽃 따주면 강아지가 또 되게 잘 먹어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다중지능에서 자연친화지능이라고 하죠. 사실은 어렸을 땐 자연에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30대 이전에는 그닥 자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 넘어가면서부터 나뭇잎이 이쁘네, 동물들이 귀엽네,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하루에 먹고 살 정도, 그 정도만 돈을 벌고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하고 식물 키우고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게 저에게 꿈이라면 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처럼 좀 이완되는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저의 아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키운다기보다는 가끔 돌봐주는 이런 엄마로서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참 어려웠던 기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식물을 키우는 것과 되게 유사점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종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한 종이라는 것은 성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어떤 외모라든가 건강, 지능, 식성 등 많은 것들이 유전이 되어서 비슷하게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유형이 태어나면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나에게서 저런 아이가 나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격심리와 영성 쪽의 주력인 그런 상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애니어그램에서 사람 성격을 이렇게 9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배우면 돈, 명예, 사랑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또 3가지 갈래길이 나오고, 옆에 번호, 그리고 화살표, 또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성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식물 키우는 것과 아이가 굉장히 유사했던 그 첫 번째는요, 식물의 특정 위치에서 가지가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의 소질이나 강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부모님이 내가 이런 부분에 결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아이를 이 방향으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커다란 갈등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큰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종으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가지가 나올지는 아이에게 질문을 관찰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에 접촉하는 것도 맞고 다른 방향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 있었죠. 굉장히 공부 잘했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떤 과목 몇 점을 받아라, 그래 그랬으면 이번엔 영어를 잘해라, 그 다음에 어떤 학교를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고 95점을 맞아도 왜 100점이 안 됐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쪼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유서에다가 이제 됐어 하고 죽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조형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정말 삼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유사점은요, 부모가 해줘야 될 거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식물에게 물과 햇빛과 통풍 이런 것들을 해주면 죽지 않고 어느 이상 자라는 것처럼, 아이에게
정말 기본적인 요소가 뭘까요? 뭐 어떤 의식주 이런 건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사랑과 인정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어린 시절을 겪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나에겐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딱 오뚜기처럼 일어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시기에 계속 잘해야 된다, 이것도 해라, 너는 왜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이 어디에선가 계속 걸림돌이 돼서 정말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시간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뭐 해외 유학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걸 1순위로 잡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해주면서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식물 기르기와 아이 키우기의 유사점 세 번째는요, 부정성으로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식물로 표현하자면 가지치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모를 때 가지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식물을 아프게 하고 얘가 이 잎을 틔우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걸 자른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식물에서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잘라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2개, 어떤 거는 3개, 4개로 이렇게 가지가 더 생기면서 나무가 일자로 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점점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도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를 쳐줘야 되냐면, 소소한 걸로 너무 크게 혼내는 것보다는요, 기독교의 10계명처럼 정말 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라거나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끼치거나 도둑질한다거나 이런 일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과감하게 잘라줄 수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아이에게 너무 심한 상처만 주게 되는 경우는요, 아이가 납득을 못했을 경우거든요. 그리고 너는 나쁜 아이라던가 되게 무능력한 아이라던가, 아이라는 존재 자체에다가 나쁜 단어를 붙이시지 말고요, 아이의 행동이 틀렸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아닌 행동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는 정말 네가 어떤 피해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납득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극단의 방임과 완벽주의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쁜가, 이걸 얘기했을 때 방임보다도 오히려 헬리콥터맘처럼 아이를 정말 과잉 보호하고 과도하게 이제 지시하고 막 체벌하고 이런 환경인 경우에 더 안 좋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의무와 그 다음에 충분한 사랑과 인정, 그리고 아이의 강점과 무엇을 할 때 행복할지는 아이 내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의 같이 찾아서 탐색하고 꺼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가 첫 번째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아이를 키웠던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 아이는 에니어그램 7유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하고 끈기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상담 시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 검사도 했다고 다른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Q 검사하고 다중지능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유형에 대해서 딱 알았을 때 사실은 애니어그램 유형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됐는데, 애니어그램 7유형이 아이들이요, 산만하지 않는다는 거는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조금 더 잘 적응할 수도 있어요. 조금 피해를 덜 끼치고 나를 누르는 그런 조절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요, 7유형은 그 반짝반짝하는 그 창의성이 있거든요. 걔까지 같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는 고3 때도 일본 애니메이션 덕질을 하느라고 엄청 열심히 봤고요. 고3 때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도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중학교 엄마들만 돼도 되게 시커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뒀느냐 이러면서, 저는 이 아이가 재미가 있으면 정말 미친 듯이 야생마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의 소질도 있고, 또 이 아이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JLPT 1급을 땄어요. 고3 때. 그리고 학교는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지 언어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크게 고통받거나 자아존중감이 손상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정말 적당히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끝이 아니듯이 또 이렇게 재수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도적으로 아이 앞에 딱 서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거래 하면은요, 아이는 엄마 뒤통수만 보고 살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약간 무기력한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이 특성에 따라 다른데 엄마가 좀 앞장서서 나를 도와줘 하고 좀 의존적인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너는 이게 맞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뭐 가설을 세워서 이런 거 저거 이런 거 떠먹여보고 네가 열심히 하네 좀 더 지원해줄게 해서 약간의 푸시를 하면서 키워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엇나가고 정말 관계가 완전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형에 따라서 부모와의 좀 갈등이 있어도 좀 나이 먹어서 부모를 찾아올 만한 애들이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딱 발길을 끊어버릴 수 있는 또 그럴 만한 또 유형들도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키우려고 하는데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요, 고통이 사라지거나 뭔가 이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 돼서 사라지고요, 새롭게 생긴 고통에는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근데 그것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 아이를 낳고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 힘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가 부모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줘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때 삶에 있어서 공허감이라는 것이 사라졌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너무 커버려서 다시 공허감이 오더라고요. 좋아진 거는 항상 당연하지 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웠던 동안에 내가 굉장히 아이한테 사랑받았고 그 기간에 공허감 없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면서도 또 내 밥벌이 하고 살았잖아요. 인간이 정말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낮은 자존감,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시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안 하게 되는, 부모에게 의존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구박덩이처럼 혹시 화내고 계신 분 있으면 그 아이가 금방 커서 나보다 키가 크고 어느새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돈 벌어서 또 용돈도 주는 뭐 그런 아이로 금방 세월이 그렇게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동안 더 많이 사랑 주시고 예뻐하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내 뒤에는 항상 내 부모가 있어 이렇게 든든하게 살 수 있게 지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